새벽 2시 핸드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한나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손을 더듬어 화면을 확인했다. 동생이라는 이름이 깜빡이는 화면을 보며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준, 오랜만에 연락이 온 남동생. 나리는 5년 만에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다. 누나. 제발. 민준이를 키워줘요. 나 이제 못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질 듯 떨렸다. 나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났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그녀의 작은 원룸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지금은 폭풍이 몰아치는 듯 했다. 무슨 소리야, 준아? 갑자기 왜? 민준이는 어딨어? 너 지금 어디야? 한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울음 섞인 숨소리만이 이어졌다. 사고. 나 빚이, 여자친구도 떠났어. 민준이 데리고 살 수 없어. 누나, 제발. 너만 믿을 수 있어? 나리 누나처럼. 따뜻한 사람 없어? 나리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2살짜리 조카, 민준이, 한준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태어난 아이. 나리는 가끔 사진으로만 봤을 뿐 직접 안아본 적은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복잡했다. 직장에서의 피로, 그리고 한연과의 관계. 그 사랑은 소중했지만 세상의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사는 존재였다. 준아, 진정해. 내일 아침에 만나자. 어디로 갈까? 민준이는 안전해. 지금. 누나 집으로 갈게. 택시 타고. 미안해, 누나. 내 인생 망칠지도 모르지만. 전화가 끊겼다. 나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은 그녀의 약점이었다.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한준은 그 후로 방황했다. 나리는 항상 그를 지켜봐야 했고 이제 그 대가가 왔다. 30분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한준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그의 팔에 안긴 민준이는 울음을 그친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누나. 여기 민준이, 옷가지랑 기저귀는 가방에. 나중에 돈 보낼게. 정말. 들어와, 준아. 이야기나 나리는 한준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 없어. 경찰이 쫓아올지도 몰라. 누나, 민준이 잘 부탁해. 너라면 잘할 거야? 우리 엄마처럼 한준은 민준이를 조심스레 나리에게 넘기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해, 누나. 미안해.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리는 민준이를 안은 채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작은 몸뚱이가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따뜻하게 숨쉬는 게 느껴졌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의 눈물이 민준이의 뺨에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리는 출근을 포기했다. 학교에 연락하고 민준이를 재우며 하루를 보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울음을 터뜨렸고 나리는 어설프게 기저귀를 갈아주며 버텼다.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한연에게 전화해야 했다. 한연은 나리의 연인이었다. 28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는 나리보다 7살 어리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둘이 만난 지 2년, 홍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였다. 한연의 미소는 나리의 차가운 일상에 봄바람처럼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조심스러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문제였다. 가족, 직장, 사회의 시선. 나리는 한연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지켰다. 연아, 나 큰일 났어. 나리는 카페에서 한연을 만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를 데리고 온 건 아니었다. 베이비시터 앱으로 급히 부른 아줌마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한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일? 표정 왜 그래? 회사에서. 나리는 한숨을 쉬었다. 동생이 갑자기 아이를 맡기고 사라졌어. 2살짜리 이제 내가 키워야 해. 한여는 멍하니 나리를 바라보았다. 카페 창밖으로 홍대의 거리가 붐볐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스트리트 아티스트가 기타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한연의 세계는 멈춘 듯했다. 키워. 갑자기. 나리야, 그게. 우리 둘이서.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준이가. 비대 쫓기고 사고도 났대. 나만 믿는다고. 연아, 나 무서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한여는 나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나리야, 나도 도울게.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 아이가 생기면 더 조심해야 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 말에 나리의 가슴이 아렸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가족관, 혈연의 무게.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알아. 하지만 민준이는 내 피부치야. 버릴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온 나리는 민준이를 안고 창가에 섰다. 한강이 저 멀리 보였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우리의 사랑도 변할까? 그녀는 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 와줄래? 민준이 소개할게. 한연이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다. 한연은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를 안아보았다. 와, 귀여워. 나리야, 우리 해보자. 가족이 돼보자. 그날 밤 셋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다. 민준이는 젓가락을 쥐려 애쓰며 웃었다. 나리와 한연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불안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리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지? 며칠 후 나리는 행정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준의 행방은 묘연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리는 민준이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갔다. 직원이 서류를 보며 물었다. 보호자분은? 혼자 키우시나요? 네, 저 혼자예요. 나리는 거짓말을 했다. 한연의 존재를 언급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니 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리야, 오늘 저녁에 우리 둘이 산책할까? 민준이는 재워놓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한연의 어깨에 기대자 나리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한연은 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하지만 솔직히 무서워. 내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 레즈비언의 아이까지? 받아줄까? 한국의 가족 문화는 강했다. 설날에 모인 친척들, 결혼은 언제? 라는 질문. 나리는 그런 압박을 잘 알았다. 천천히. 우리만 잘 살면 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선생님,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다니네? 남편 있어.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나리는 미소로 버텼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한 달 후 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 누나, 미안. 살아있어? 민준이 잘 부탁해. 나중에 데리러 갈게. 나리는 울었다.
데리러 간다고? 이 아이는 이제 내 거야. 그녀의 마음에 갈등이 싹 텄다. 봄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고 나리의 삶도 조금씩 안정되었다. 민준이는 이제 나리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나리 아줌마라고 부르며 달려들었다. 하녀는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갔다. 피크닉 바구니에 김밥과 과일을 챙겨 셋은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년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디자이너 팀 미팅에서 상사가 물었다. 하년 씨, 요즘 왜 피곤해 보이세요? 애 키우는 거요. 하년은 당황했다. 나리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친구 집에서 베이비시팅 돕는 거요 라고 둘러댔지만 소문은 퍼졌다. 레즈비언 아니야? 그 아이, 남자친구 없는데. 하년은 퇴근 후 나리에게 달려왔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리야, 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 나, 우리 때문에. 나리는 민준이를 재우고 하년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더 조심할게. 하지만 숨길 수 없어. 언젠가. 나리야,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해. 부모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이제 아이까지.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 말은 나리의 가슴을 찔렀다. 하년은 자유로웠다. 클럽에서 춤추고 SNS에 솔직한 일상을 올리는 그녀. 나리는 교사로서 더 조심스러웠다. 연아, 사랑해. 그게 다야? 우리. 포기하지 마.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하년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했다. 연아, 요즘 왜 안 와?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은? 하년은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엄마, 나 아직 없어. 바빠. 28살이잖아. 한나리 누나처럼 안정된 삶 살아야지. 너희 집안 망신시키지 마. 하년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나리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엄마가. 나리 누나라고? 왜? 너 때문에. 엄마가 너희를 알려서 애 나리처럼 살면 안 되라고. 레즈비언 소문 들은 모양이야. 나리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과거, 부모님 사망 후 한준과 둘이 살던 시절. 동네에서 겨자 혼자 사는 집으로 소문난 적이 있었다. 연아, 나 때문에. 미안해. 그날 밤, 둘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려 중간에 끊겼다. 나리는 아이를 달래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아이를 위한 게 맞을까? 여름이 다가오자 나리는 민준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첫 등원 날 아이가 울며 매달렸다. 나리 아줌마, 가지마. 나리는 눈물을 참고 선생님에게 넘겼다.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집이 기다렸다. 하년은 출근 중이었다. 그날 저녁, 하년이 선물을 들고 왔다. 작은 목걸이, 은색 하트 모양. 나리야, 우리 기념일이야. 2년 됐어. 미안해, 어제 일. 나리는 목걸이를 걸며 하년을 끌어안았다. 고마워. 사랑해. 둘은 민준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분위기. 하지만 하년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리야, 나 해외로 가는 프로젝트 제안 받았어. 6개월, 뉴욕. 나리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뉴욕. 갑자기. 기회야. 디자인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하지만 너랑 민준이 떠날 수 없어. 나리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불빛이 반짝였다. 가, 내 꿈이야. 나 기다릴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하년이 떠나면 이 가정이 무너질까? 한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영상통화.
그의 얼굴은 더 야위었고 배경은 낯선 거리였다. 누나, 민준이 어때? 잘 지내? 잘 있어? 너는 어디야? 부산. 새로 시작하려 해, 빚 갚고. 곧 데리러 갈게. 3개월 안에. 나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데리러. 준아, 민준이는 이제 나랑 한연이랑 가족이야. 한준의 눈이 커졌다. 한연. 그 여자친구. 누나, 너 아직도 그딴 레즈비언 소리야? 민준이한테 안 좋을 텐데. 그 말은 칼이었다. 나리는 통화를 끊었다. 가족. 너는 사라졌으면서. 한연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안아주었다. 나리야, 한준 오빠가 뭐래도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야. 하지만 그날부터 한연의 태도가 변했다. 더 자주 늦게 오고 핸드폰을 숨겼다. 나리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직장에서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동료와 웃는 한연의 SNS를 보았다. 행복한 우리 셋이라는 캡션 아래 댓글들이 달렸다. 귀여워. 엄마 아빠는? 혼자 키우시네. 대단해. 나리는 그 댓글을 지우고 싶었다. 엄마 아빠가 아니야? 우리 둘이야. 가을이 왔다. 벚꽃 잎이 지고 단풍이 물들었다. 나리는 한연의 뉴욕 출장을 설득했다. 가, 나랑 민준이 기다릴게. 내가 빛나길. 공항에서 헤어질 때 한연은 울었다. 6개월 후에 돌아올게. 사랑해. 나리는 민준이를 안고 택시를 탔다. 집으로 가는 길, 비가 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 한연이 떠난 후 삶은 고요해졌다. 나리는 민준이와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에 김치찌개 끓여 먹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에 동화책 읽어주기.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한연과의 영상통화는 매일이었지만 시차 때문에 피곤했다. 나리야, 오늘 뉴욕에서 한국 음식 사 먹었어. 김밥, 한연의 웃음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다. 민준이가 그리워해. 빨리 와. 하지만 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나리야, 여기. 자유로워. 사람들이 우리처럼 사는 게 자연스러워. 손잡고 걸어도 아무도 안 봐. 그 말에 나리의 가슴이 시렸다. 자유. 우리는 서울에서 숨 쉬고 있는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리를 불렀다. 한 선생님, 학부모 상담 있는데. 아이 엄마분은? 저 혼자예요. 상사는 서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혈연이 아니라고? 동생 아이라니. 제대로 된 보호자인가요? 학교 이미지도 중요해요. 나리는 이를 악물었다. 이미지. 이 아이의 삶이야. 집에 돌아와 민준이를 안았을 때 아이가 말했다. 나리 아줌마, 아빠는? 나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 멀리 갔어? 하지만 나리랑 한연 언니가 있어? 그날 밤 한연에게 전화했다. 연아, 나 지쳐. 학교에서 압박이야. 한준 오빠도 데리러 올 거래? 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리야, 나 여기서 제안받았어. 영구 계약. 뉴욕에 남아도 돼. 침묵이 흘렀다. 나리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남아. 우리 버리고? 아니야. 하지만. 나리야, 생각해봐. 민준이랑 내가 서울에서 안정되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나리는 통화를 끊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자유. 그건 배신이야. 겨울이 서울을 뒤덮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나리는 한연의 메시지를 지웠다. 생각 좀 해보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민준이는 감기에 걸려 열이 났고 나리는 병원에 데려가며 홀로 버텼다.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한 분뿐이세요? 가족분. 네, 저뿐이에요. 나리는 창밖을 보았다. 병원의 창에 눈송이가 쌓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한준의 전화가 왔다. 누나, 크리스마스 선물 보냈어. 민준이한테. 준아, 너 언제 올 거야? 민준이가 아빠 물어봐. 한준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곧. 빚 다 갚았어. 새 직장도 잡았어. 부산에서 안정됐어. 나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안정. 그럼 민준이 데려갈 거야? 당연하지. 내 아들이잖아. 누나,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통화 후, 나리는 무너졌다. 민준이를 안고 울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 한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옛 친구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은 나리의 유일한 비밀 친구였다. 레즈비언 커플을 지지해주는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사람. 카페에서 만나자 지은이 말했다. 나리야, 한연이가 왜 그래? 뉴욕의 유혹. 그건 흔한 일이야. 자유를 맛보면 돌아오기 힘들어. 지은아, 나 사랑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민준이도. 지은은 커피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가 문제야. 가족은 혈연이 전부라고.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조차 아이 키우는 게 꿈인데. 나리야, 싸워. 한연이 잡아. 그 말에 용기가 생겼다. 나리는 한연에게 비행기 표를 끊었다. 크리스마스에 와 이야기하자. 한연이 도착한 날 인천공항은 눈으로 하였다. 나리는 민준이를 안고 기다렸다. 한연의 모습이 보이자 가슴이 뛰었다. 연아. 한연은 달려와 둘을 안았다. 미안해. 나리야, 나 잘못했어. 집으로 돌아온 셋은 따뜻한 온돌방에 모였다. 민준이는 산타 모자를 쓰고 장난감을 풀었다. 나리와 한연은 부엌에서 김치전과 떡국을 준비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서양식이지 않지만 그들은 전통을 더해 가족의 따뜻함을 만들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를 재우고 둘은 발코니에 나왔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렸다. 연아, 왜 뉴욕에 남으려 했어? 우리 버린 거야? 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무서웠어. 서울에서 숨기며 사는 게 지쳤어. 뉴욕에서 손잡고 걸으니 자유로웠어. 하지만 그 자유가 외로웠어. 너랑 민준이 없으니. 나리는 한연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사랑은 싸우는 거야. 한준 오빠가 민준이 데려가려 해. 그럼 우리 어떻게 돼? 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데려가지 마. 민준이는 우리 아들이야. 법적으로 도와줄게. 변호사 친구하라.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오랜만에 온기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설날이 다가오자 한준이 서울로 왔다. 나리의 집 앞에 서 있는 그는 여전한 여인 모습이었다. 누나, 민준이 봐야 해. 민준이는 한준을 낯설어 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준은 무릎 꿇고 안아주려 했지만 민준이는 나리 뒤로 숨었다. 누나, 왜 그래? 내 아들이야. 준아, 민준이는 이제 나랑. 우리랑 살았어. 너는 사라졌잖아. 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 그 한연. 누나, 제정신이야? 레즈비언이 아이 키워. 사회가 뭐라고 할까?
엄마 아빠 없이? 한연이 방에서 나왔다. 오빠, 그만하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주는 비웃었다. 가족. 너희는. 변태야. 민준이 데려갈게. 법원 갈 거야? 문이 쾅 닫혔다. 나리는 무너지듯 앉았다. 한연이 안아주었다. 나리야, 괜찮아. 싸워보자.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한연의 도움으로 비용을 마련했다. 법원에서 한주는 혈연 부모를 주장했다. 제 아이예요. 누나는 그냥 임시 보호자. 나리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민준이를 사랑합니다. 한준이는 6개월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민준이는 저희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판사는 물었다. 보호자님의 가정 환경은? 나리는 침을 삼켰다. 저와 파트너와 함께요. 우리는 안정적입니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준의 변호사가 물었다. 파트너. 동성인가요? 아이에게 적합한 환경인가? 나리는 고개를 들었다. 네, 동성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혈연이 아니에요. 민준이는 행복해요. 판결은 유예였다. 6개월 관찰 기간. 한주는 화를 내며 나갔다. 누나, 후회할 거야. 집에 돌아온 나리는 한연을 안았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하지만 한연의 표정이 어두웠다. 나리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뉴욕 일로 소문난 게? 뭐? 왜? 상사가 라이프 스타일 문제라고. 레즈비언이라 안 된대. 나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한국의 차별, 명백했다. 연아, 우리. 어떻게 살아? 둘은 포옹하며 울었다. 민준이가 깨어나 달려왔다. 엄마들, 왜 울어? 그 말에 둘은 웃었다. 엄마들 아이의 순수함이 그들을 지탱했다. 봄이 다시 왔다. 관찰 기간 중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다. 환경 좋네요. 아이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척들을 동원해 압박했다. 나리야, 정신 차려. 한연 버리고 정상적으로 살아. 나리는 친척 모임에 갔다. 설날 잔치, 한 식당에서. 어른들이 물었다. 나리, 결혼은? 아이는? 민준이 키우고 있어요. 남편 없이. 안 돼, 한준이 데려가야지. 한연은 모임에 오지 않았다. 나가면 더 나빠질 거야. 그날, 나리는 집으로 돌아와 한연에게 말했다. 연아, 우리 이혼하자. 아니, 헤어지자. 민준이 지키기 위해. 한연의 눈이 흔들렸다. 나리야, 그게 무슨 소리? 너 자유로워질 수 있어? 뉴욕 가, 나 혼자 싸울게. 한연은 울며 나리를 때렸다. 바보야. 사랑이 뭐야? 포기하는 거? 둘은 싸웠다. 고함치고 물건을 던졌다. 민준이가 울었다. 결국 한연은 짐을 챙겼다. 나어 갈게. 내가 원하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영원히 메아리 쳤다. 나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게 현실이야.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한연이 떠난 후 나리의 집은 고요했다. 민준이는 한연 언니 어디? 라고 물었고 나리는 여행 갔어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직장에서, 법정에서 홀로 버텼다. 사회복지사 보고서가 유리하게 나왔지만 한준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나리는 공원에서 민준이와 놀다 한연을 마주쳤다. 아니, 착각이었다.
비슷한 뒷모습의 여자가 지나갈 뿐. 연아. 왜 떠났어? 나리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닦았다. 지은의 도움으로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서울의 작은 갤러리, 레즈비언 여성들이 모인 자리. 나리야, 한연이랑 헤어졌다고? 왜? 민준이 때문이야. 사회가 용납 안 해. 모임 멤버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항상 싸워. 하지만 포기하면 끝이야. 연락해봐. 나리는 핸드폰을 들었다. 연아,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한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 누나, 합의하자. 민준이 데려갈게. 보상금 줄게. 보상. 이 아이는 돈이 아니야. 한준은 한숨을 쉬었다. 누나, 나도 변했어. 새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정상 가정 줄게. 민준이한테. 정상. 너희가 사라질 때마다 민준이는 울었어. 우리는 매일 안아줬어. 한준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누나. 너의 그 사랑 이해 못해. 하지만 민준이는? 그때 문이 열리고 한연이 들어왔다. 오빠, 그만하세요. 민준이는 우리 거예요. 한준은 놀라 물러섰다. 너 왜 왔어? 한연은 나리 곁에 섰다. 나리랑 헤어진 줄 알았어?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나리는 한연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연아. 어떻게? 뉴욕에서. 후회했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필요했어. 비행기 타고 왔어. 한준은 포기했다. 알았어. 법원에 따라. 하지만. 누나, 행복하길. 그 후 법정 최종 심리. 판사는 말했다. 보호권은 한나리 씨에게. 한준 씨는 면접권만. 승소였다. 나리는 법정을 나서며 한연을 안았다. 고마워. 사랑해. 집으로 돌아온 셋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민준이가 물장구를 치며 웃었다. 엄마들, 영원히 함께. 가을 바람이 불었다. 나리와 한연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작은 서약식을 했다. 지은과 친구들이 증인. 우리는 서로의 가족. 한연은 새 직장을 찾았다.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며 민준이를 봐주었다. 나리는 학교에서 가족 다양성 교육을 제안했다. 동료들이 지지해 주었다. 한 해 후, 민준이는 3살이 되었다. 생일 파티에 한준도 왔다. 민준아, 아빠야. 사랑해. 민준이는 한준을 안아주었다. 아빠, 나리 엄마랑 한연 엄마랑 살아. 한준은 웃었다. 그래, 행복하면 돼. 나리와 한연은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연아, 우리 이겼어. 아니, 시작이야. 하지만 함께라면. 눈물이 고인 한연의 눈에 나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한국의 밤하늘이 그들을 감쌌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 그리고 용기였다.